도함수의 활용을 봅시다. 83쪽 도함수의 활용 3.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생소한 그래프가 있잖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안 올 때 F- 표를 작성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값을 찾아서 이제 대충이라도 그려보자는 거지. F-x를 일단 구하고 얘가 이제 0인 점을 찾으면 이게 그 값의 후보잖아요. 이제 0의 주변에 이제 보니까 왼쪽을 이제 0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보면 돼요. 넣었더니 여기가 플러스고 0보다 큰 숫자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가 이제 극대값이 되는 거죠. f에다 0 넣으면 2의 마이너스 2승인데 이곳이 이제 극대값이네요. 그러면 이제 f0이 2의 제곱분의 1이다 조사해 놓고 그 다음에 좀 이제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것은 넣기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넣기 좀 쉬운 식 같은 건 미리 넣자는 거야. f에다가 1 넣으면 0, 1,0이 이제 x절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x가 이제 무한대로 엄청 커지면 이제 리미트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x가 무한대로 엄청 커지면 이 식은 어디로 갈까? x가 엄청 커지면 여기는 이제 일단 음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엄청 커지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지만 이쪽이 2의 마이너스 몇 승 이러면 오히려 분수가 돼서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0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 조사를 해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일단 극대값 0,2의 제곱분의 1은 이제 이쪽이 극대니까 이 주변에서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제 f의 1,0은 여기 x절편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엄청 커질 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계속 쭉 내려가겠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는 이제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진 않고요. 이렇게 점근선 형태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함수의 최대 최소는 분명히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를 일단 구해서 이제 0인 점, 그 값이 이제 후보가 되는 점을 찾겠지? 그것은 2라고 3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2라고 3으로 이제 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3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0에서 1까지만 궁금하대. 딴 데가 필요가 없대. 그러면 최대 최소는 의외로 좀 간단해요. 이 안에서 내가 후보가 될 만한 점은 일단 극값의 후보 2라고 그 다음 범위가 어차피 0부터 출발하니까 그 이제 끝 처음과 끝 부분 있잖아. 그것만 집어넣으면 어차피 그 안에서 나올 만한 숫자는 그거밖에 없거든. 그 안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이 안에서 후보가 되는 점들을 골라내서 그러니까 0하고 딱 1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0을 집어넣은 함수값, 2를 집어넣은 함수값.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크게 잡으면 0, 1, 3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0, 1, 3, 4 얘가 만약에 0에서 4까지 잡으면 4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4개의 후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는 무조건 값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값들을 무조건 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고 제일 작은 값이 최소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이제 의외로 간단해요. 최대 최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이제 활용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3번 같은 경우, 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생소한 식이죠? 이 식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봐. 이제 잘 안 풀릴 거야, 분명히. 이게 뭐 이리저리 넘겨도 잘 안 풀릴 때, 이때 우리가 이것을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y는 뭐시기, y는 2,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그 y는 뭐시기가 그림이 좀 생각이 쉽지가 않다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게, 이리저리 이항을 잘 하면 더 좋겠죠?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x-1을 이쪽으로 코사인 x를 이쪽으로 보내면 y는 x-2 y는 코사인 x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뭐 이걸 다르게 잡아도 돼요. 근데 좀 웬만하면 편하게 이렇게 잡으면 난 직선의 식 그리기 쉽고 코사인 x 그리기 쉽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리저리 옮겨서 두 개의 함수로 이제 만들어서 그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개수나 이 원래식의 실근의 개수나 똑같겠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려고 얘는 직선이니까 금방 그리죠. x절편, y절편 찾아서 쫙 있고 그 다음 코사인 x도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림이 아무리 대충 그려도 교점이 하나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실근도 한 개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식이 항상 0보다 작은 걸 증명해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식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 식의 최대가 존재해서 그 최대가 0보다 작으면 다른 애들 모든 애들이 0보다 작겠네 이런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0보다 큰 걸 증명해 그러면 이것의 최소를 잡겠지. 이것의 최소가 0보다 커. 그럼 다른 애들 다 크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이쪽을 fx라고 잡아. 그래서 이제 걔의 최대나 최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얘는 이 식이 f라고 잡았을 때 f가 항상 0보다 작은 걸 알고 싶대. 그럼 이제 f가 제일 높은 최대값이 있는데 걔가 0보다 작으면 다른 애들 다 작겠지. 이런 개념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제 얘는 최대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일단 f-를 구했죠. 그 다음에 얘가 0인 후분은 1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1 주변에서 부호를 뿔말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가 일단 극대야. 그런데 이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곳이 바로 최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f에다가 이제 이 후보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 아, 이 마이너스 2가 최대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fx를 그려보는 거예요. 얘가 1,-2, 요 값이 최대면 이 주변에서 얘가 이제 최대란 말이야. 그리고 뭐 어차피 0보다 클 때는 얘가 확실히 최대야. 그럼 이제 이 뒤에서는 더 이상 이거보다 높은 애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림이 안 그러니까 이쪽만 여기 주변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이 뒤쪽으로 이 마이너스 2를 위쪽으로 넘어가는 값은 없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 얘가 극대이면서 극대가 혼자밖에 없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최대가 확실하니까. 아, 그럼 fx의 최대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모든 애들이 0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애들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다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fx의 최대를 구했는데 걔가 마이너스면 그럼 fx는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간단히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는 그냥 공식이죠. 속도는 이제 t에 관한 이제 t가 이제 시간이잖아. 시간에 관해서 어떤 식이 주어지고 그 식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일 때 이때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ft가 3lnt라는데 이게 t가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지. t가 2초면 3ln2에 ft가 가 있고 위치 있고 그다음에 t가 뭐 10이면 3ln10에 t가 이제 위치 있고 t가 그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주어졌을 때 얘기야. 그때 한 번은 미분하면 f-t가 그게 바로 속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은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이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적용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f-t를 구했어요. f-t는 t분의 3이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자 이거를. 그럼 이제 마이너스 t제곱분의 3인데 t가 1일 때 1초에서의 속도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3이 속도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가속도고 그냥 이제 공식이다.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줍시다. 자, 왜 공식이 속도가 한 번 미분하는 거야? t가는 이제 위치가 주어졌는데 t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게 바로 속도잖아. 우리 1m/s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초 동안 움직인 미터가 몇 미터냐. 또 뭐 1km 뭐 c 이게 무슨 말이야? 1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가 1km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움직인 그 거리를 속도라고 처음부터 속도의 개념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미분한 게 속도의 변화율 아니 거리의 위치의 변화율 한번 미분한 게 그게 속도가 되고 그걸 또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된다. 그런 얘기였죠. 자,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속도와 속력은 또 뭐냐?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으로 움직이지. 근데 이제 속력은 그 속도의 절대값을 한 그 절대값만을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x가 y가 따로따로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t가 매개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dt분의 dx 양변을 t로 미분한 식 구하고 양변을 t로 미분한 식 구하면 이거분의 이게 결국 dx분의 dy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걸 구해내면 얘가 바로 y-이고 얘가 바로 이제 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안 주어졌고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y-를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t가 1에서 그러니까 t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6분의 3, 2분의 1이 나오는데 이게 속도고요.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하면 지금은 뭐 똑같이 나오지만 그게 속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